아시아나항공 주주로서 주주뽕을 맞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재계 7위였던 금호그룹의 돈 잘 버는 기업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님의 단픽을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대우건설을 사니까 떨어지고, 대한통운 사니까 떨어지고, 금호렌터카 파니까 오르고, 그리고 2019년 4월에 아시아나 매각설에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가자!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 정지가 풀렸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원래부터 거래 재개를 예측했다고 해요.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한 17만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들어가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될 거라고 걱정을 하셨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사실이 마냥 가슴이 벅찰 수가 없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거래 정지가 풀리면 급등할 것인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가 지금 오늘까지도 심해지고 있고, 동종업계 대한항공의 주가도 하락 추세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재개를 하더라도 하락 국면 위에 놓여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거래 정지 당시 불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월 26일 예고 없이 거래 정지가 되고 박상구 회장님이 검찰에 잡혀가고, 이때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시작돼요. 17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극대화되죠.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될지 상한가를 갈지, 이때부터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네이버 종토방에서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장 폐지다, 아니다, 상한가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게 거래정지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인데요. 여기서 잠깐 상장 폐지란 거래소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난 기업, 경쟁력 없는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우리들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는데, 반면에 아시아나 기업 관련 뉴스나 기업 공시는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 이렇다 저렇다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조용했죠. 자, 아시아나항공은 어쩌다가 거래정지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툭 거래정지를 시킨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싸게 인수하려고 작전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시아나항공 오너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가 무언가가 도화선이 돼서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나 기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아시아나 기업사를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면, 사진에 보이는 차 2대로 택시 운수업인 광주택시를 세우면서 금호 아시아나의 지주회사인 금호고속이 처음 시작되었죠. 여러 경쟁업체들과 미국의 튼튼한 업체들이 1948년에 국내에 상륙하면서 버스 노선을 장악을 시도해요. 하지만 광주의 충성심 강한 지역사회의 고객들의 성원으로 노선의 점유율을 오히려 더 높여가게 돼요. 그렇게 회사를 잘 운영해 오다가 1971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게 되고, 호남선을 과점하게 되면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는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금호그룹의 자금이 좀 충분해지니까 금호타이어와 건설업,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에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금호실업, 금호전자, 광주투자금융 등을 설립하고, 극동철강 공업을 인수하고 마포전기를 인수하는 등 계속해서 옆으로 이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이어갑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한국형 재벌그룹이 되고 싶어 했고, 실제로 한국 재계 랭킹 8위까지 랭크돼요. 이게 버스 회사로 시작했지만 옆으로 몸집을 한번 키워보자는 건데, 금호그룹은 박상구 회장님 때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재계 7위에서 중견기업까지 추락하게 돼요. 이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게 삼성처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반도체 분야를 도전한다던가, 카카오처럼 먼저 플랫폼을 장악하고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생태계 안에서 문어발식 확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보통 시대 흐름에 맞게 혁신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기술력을 포함하면서 영역의 틀을 깨고 더 큰 그릇으로 거듭나요.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였는데 내연기관을 떼고 전기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되는 거죠. 금호그룹의 사업 확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시 회사로 시작해서 버스 회사, 그리고 이제 운수업으로 가는 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택시 운수업이었는데 앞에 택시자를 떼고 택시든 버스든 항공이든 그냥 운수업으로 이렇게 틀을 깨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 이게 올바른 성공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 박상구 회장님은 갑자기 건설업에 주력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2006년 당시 대우건설 인수에 6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쏟아 부었고, 이어서 2008년에는 대한통운까지 사들이게 됩니다. 우리 회장님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된다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칭호를 획득하게 돼요. 이제 언론사에서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당시 금호산업의 자산 규모가 3조였는데 빚으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10조 6천억 원을 쓰면서 인수하게 됩니다. 본인 몸집의 3배가 넘는 부채를 갖게 됐죠. 대출하고 또 대출해서 리스크가 산만큼 커졌고요. 결국 빚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멀쩡한 우량 계열사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한편 그때를 살펴보면 대우건설 인수 당시에 박창구 회장님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우건설 인수를 강행했고 일반적으로 지분의 30%의 지분만 있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대우건설의 70% 지분을 무리하게 전부 인수했고 금호그룹이 재계에서 추락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돼요. 이어서 대한통운의 인수도 처절하게 박살나요.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우리들의 주식 투자 모습이랑 똑같죠. 결국 빚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금호렌터카도 팔게 되는데 금호렌터카를 3천억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2015년 이제 KT 렌탈이라고 하는 회사를 1조 200억 원에 매각하게 돼요. 내가 팔기만 하면 오르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잇따라서 이제 금호터미널, 대한통운, 한국복합물류, 금호생명 등을 모두 팔게 되고 거의 대부분을 팔고 나서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기적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호그룹이 있을 수 있는 건 그룹 내에 캐시카우였던 아시아나항공 덕이 큰데 돈 잘 버는 금호아시아나의 돈을 뺏어서 금호산업으로 이동시켰다는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가 됐었던 거고요. 아시아나의 거래 정지로 이어지는데요. 물론 그게 무슨 잘못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내가 주인으로 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잘 되는 사업체의 수익으로 적자 나는 사업체를 돕거나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금호그룹 전체가 아니라 오롯이 마치 저처럼 아시아나항공만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 돈을 빼돌리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막고 있고요. 그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 계열사 안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보고 이번에 기소가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거래 정지까지 이어진 거죠. 5월 26일에 검찰의 기소됨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돼요. 6월 17일 이거는 실질 심사를 해봐야 된다. 상장 폐지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심사가 진행되면서 거래 정지가 연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6일 최종적으로 상장 유지 발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현재 어제죠. 어제 날짜 제가 기사를 따왔는데 8월 23일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박상구 회장님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나의 투자를 조심하게 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주주로서 주주공을 맡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재계 7위였던 금호그룹의 돈 잘 버는 기업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님의 단픽을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대우건설을 사니까 떨어지고 대한통운 사니까 떨어지고 금호렌터카 파니까 오르고 그리고 2019년 4월에 아시아나 매각설에 급등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호재는 박상구 회장님의 반픽이었고요. 두 번째 호재는 이제 바닥 확인인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양 업계에 코로나와 거래 정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현 시점 저평가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호재,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국적기를 독점하고 세계 10위권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두 회사만 합병되는 게 아니라 하나에 있는 저가 항공사까지 총 5개 항공사가 합병되는 빅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차례차례 터져줄 뉴스들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가능성입니다. 합병되면 주식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1999년 기아차를 인수합병한 현대차를 롤모델로 보고 있고요.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비슷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에서는 25일 연속 순매수 중에 있다는 8월 24일 오늘자 기사가 있었고요. 지분율이 3.33%나 상승했어요. 엄청난 매수세예요. 자,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모두 무서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와중에 또 우리의 개미 투자자 분들께서는 열심히 던지고 있어요. 자, 또 한 번 보면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강력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아시아나의 동향을 살펴보면 캐리 5,000톤 수송 뉴스로 급등, 계란 7,000톤 수송 뉴스로 급등, 그리고 오늘 8월 24일 화이자 백신 FDA 정식 승인에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현재 워낙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뉴스가 스치기만 해도 급등이 나올 여력이 충분해 보여요. 자, 오늘 꿀거래 한 줄 노트. 아시아나항공 바닥 확인, 국적기 독점, 아시아나 가자, 아시아나 가자, 아시아나 가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비중 53%고요. 8.23% 수익 중. 2021년 8월 24일 아시아나항공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